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로구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구 구로시민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국입니다. 네,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활동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구로시민센터 대표로 되어 있고요. 생협이나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이제 관하고 협치 관련해서 구로구 민간협치회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내주신 양력이나 예.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협도 있고, 그리고 구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그리고 공익단체 협의회, 방금 말씀하신 그 생협 이름이 남부 두레 생협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로구의 여러 마을 운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구로구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어쨌든 풀뿌리 지역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문 중에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마을 자치나 주민 자치에 좀 관심이 그 전부터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몇 개 영역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설정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시절에 구로구에서는 마을 운동이 좀 어떤 환경이었나요? 이제 아시겠지만 구로는 이제 원래 공단 지역이고 배후 지역에 있어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그 지원운동이 아무래도 대세였었고,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제 기억에는 전국연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풀뿌리 지역운동을 강화하자 이런 슬로건이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구로공단은 많이 이제 약간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였으면서 공장들도 많이 이전하고 그 단체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이러면서 남은 분들끼리 어쨌든 지역 활동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구로시민센터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 YMC 황주석 씨가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이런 슬로건을 하나 거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역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해보던 거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 슈프를 차려야 되는 건지 세탁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초보적인 고민부터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전부터 이런 시민 운동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런 마을 운동을 하셨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이런 시민 사회 운동이나 이런 영역에 좀 관심이 아무래도 구로도는 노동운동이 이제 대세였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구로 지역이다 보니까 구로구는 또 어떤 동네인가 이런 전에 이제 저희가 주수정 씨라고 예. 주민자치 활동하시던 분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애기 엄마셨잖아요. 예. 이제 그것과 좀 다르게 실제 구로구 전체를 보니까 구로구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운동이랑도 떼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 구로구의 이런 노동운동이 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갔는지 역사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구로의 역사 너무 부담스러운데, 구로뿐만 아니라 서남권 이제 7거의 자치구가 다 영등포구에서 분구되는데, 특히 이제 구로는 애초에 서울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안양천을
특정으로 이쪽 저희가 그뭐 선거 때 얘기하는 구로 갑은 옛날 부천이었고 이 구로 을은 옛날에 시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을 조성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자치구. 그래서 사실 이제 서로의 역사적 뿌리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금천구와 공구대 가면 사실 공단의 대부분은 사실은 금천구인데 명칭은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더라도 그 뭐 구로시장 중심으로 한 이 그때 이제 노동자들 삶의 이제 배후 지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노동운동이 좀 활성화됐었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90년대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진보운동이 방향을 전환하고 구로공단은 해체되고 민주노총이 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 활동하던 분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는가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국연합 뭐 이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뭐 촛불 지역 운동을 강화하자 뭐 이런 모토가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전후를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존에 노동운동 할 때도 뭐 노동자 문화운동을 하는 집단도 있었고, 뭐 환경운동을 하는 집단도 있었고,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뭐 이제 각 단체들도 뭐 예를 들면 구로 청년회는 내부에 뭐 지역 사업부를 둔다던가,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진보 청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지방자치제의 영향도 있었겠네요. 지방자치제의 영향도 있으면서 그런 활동도 이제 진행했죠. 그래서 또 그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고, 뭐 아무튼 지역에는 이제 이 노동자들 배후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상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건 이제 주부와 자영업자가 대단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부 사업들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학교 뭐 학부모회니, 학교 운영위원회니, 명예교사회니, 그리고 이제 학교 도서관,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그 안에 기존의 새마을 금고를 정말 주민들이 뭐 마을 문고로 뭐 바꿔보는 활동이나, 뭐 그리고 이제 생협을 그때 같이 준비했었고, 뭐 어린이 도서관이니 어린이 서점이니 뭐 이런 애들 관련된 속칭 뭐 애들 사업하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뭐 지역에서 이제 같이 어린이나 클리언트 같은 큰 행사나 뭐 환경의 한마당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좀 구로 시민센터가 좀 많이 활동을 해왔겠네요. 저희도 이제 뭐 한 개 단체가 전환한 게 아니고 이제 지역 여러 제가 내용적으로 정리한 한 7개 단체 정도 합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뭐 문화활동 하시던 분, 뭐 현장에 있던 분, 뭐 청년 활동하시던 분 이런 분들 모여서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심적으로 뭐 심이란 단어에도 좀 거부감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시민. 네. 뭐 우리가 개량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감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지역의 청년들, 학부모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좀 때로는 익숙치도 않고 뭐 학교에서 같이 뭐 때로는 이제 학교 교장측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타협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쭉 이제 운동,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시다가 예. 이제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이렇게 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시민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운동하던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들어와? 이런 또 만남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또 나름 갈등들도 제법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거를 좀 이겨나간 사례? 기억나시는 거?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회원 사업 할 때는 뭐 약간 뭐 속도 말해서 튀지 않게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주로 이제 뭐 아까 말한 문화적 접근, 주부들이 요구하는 거,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 자체는 거부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무슨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했거나 정보가 활성화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강좌 한 번 하면 뭐 100여 명씩 그래서 뭐 한 1, 2년 안에 1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사회하고는 약간 그런 건 있었죠. 이제 특히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나 그 당시 뭐 한나라당인가요? 뭐 내지는 또 행정에서 또는 아까 학교로 따지면 교장 측 이런 데서는 뭐 속된 말로 말 안 듣는 애들이 나타나서 맨날 문제 제기를 하고 뭘 바꾸자고 맨날 학교 같은 데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린이 신문, 뭐 소년 조선일보, 소년 동아일보 이런 게 학교에서 거의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신문을 중간에 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역할, 판매하는 역할이라서 사실 이윤을 그쪽에서 뭐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이런 역할을 할 때 내지는 뭐 그 학교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업체들은 당연히 뭐 교장과 가까운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어쨌든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조사를 다니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근데 명분상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심적으로는 좀 불편했을 수 있어도 명분상으로는 뭐 학부모도 직접 뭐 하자는데 뭐 그걸 계속해서 반대할 수는 아마 없었을 테니까. 되려 이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예. 실제로 조직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어쩌면은 뭐죠? 장점? 잘 된 것 같아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뭐 소위 말해 50대를 이루는 예. 그러니까 아마도 80년대 그 6월 항쟁의 세례를 받은 세대들 뭐 그 전에 하여튼 뭐 민주화된 세례를 받은 세대들 중에서도 직접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심적으로 그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자기도 이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 단체는 상당히 하기 부담스럽고 이랬던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합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활동가라고 붙이기는 뭐하지만 아까 이제 이런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부담 갖지 않는 정도의 진보적 활동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약간 주인을 나섰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도 같이 예. 많이 남아 계시는.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한 45세 넘어가니까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애들도 크고 네. 이래버리니까 네. 저도 딱 애들 초등학교 벗어나니까 네. 사실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힘도 들고. 네. 뭐 다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구마다 실제 예. 성향도 다양하고 예, 예. 뭐 입장도 다양하고 관심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 보니까 다종 다양한 마을운동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예.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옆집 사람이랑 나랑 다른 데 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예. 화합하기도 쉽지만 대신 또 싸우기도 쉬운 조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로시민센터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다는 이 연대의 개념 이것들을 좀 어떻게 실현해 나갔고 이제 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담감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활동에 거부감을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다른 단체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 이런 게 있으셨다면 다른 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갈등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뭐 소위 운동을 하셨던 활동가 분들과 이제 새롭게 결합한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뭐 정서적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끔 술 먹고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약간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부터 같이 정말 조직적 활동을 했던 분들 아닌 다른 분들은 약간은 그 요즘 뭐 관악시도 그런 표현 쓰던데 나는 성골이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은 뭐 문턱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단체와 관계에서는 제가 97년 이때부터 한 2, 3년 정도는 아예 연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불가금 불가원 이래서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 활동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동기했던 분들 같이 하면 자꾸 이제 그 이 흐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새로운 화두를 잡고 새로운 방식을 접근하면서 한 3년, 2, 3년 정도는 연대 활동도 최소한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서 뭐 특별히 갈등은 없었는데 가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시민이란 말이 뭐랄까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도 쟤네 좀 뭐 맛이 가네 개량화되네 뭐 이런 시선이 없을 수는 없었죠 뭐 사실. 예. 지금은 없죠. 지금은 되게 다 시민화 되고 언젠가 이제 다 시민운동의 범죄 이제 대부분 많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옛날 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이 약간 그쵸, 다른 개념처럼 쓰였더라면 오히려 주민 중에는 시민이란 말도 두려워지는 뭔가 거기 있는 약간 아까 말한 뭐 운동하는 곳 뭐 이런 막상 들어와서는 별로 안 그랬네요.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선입관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외부하고도 그래서 좀 불편한 시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속으로야 뭐 우리 아닌데 약간 자존심 상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당분간은 연대 활동 최소화하자 이랬었기 때문에 진행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40분 넘게 예. 45분 정도 이제 주민자치 활동과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구마다 이제 자기 특색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돌봄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어떤 분은 환경을 좀 강화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구로구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우리 대표님이 좀 중심 화두, 중심 기조로 두고 계시는 현재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시대가 사회 사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건 계속 사실 바뀌는 거 예.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주로 붙잡고 있는 건 뭐 청년들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 또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도서, 육아, 뭐 환경 이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약간은 그 조금 뭐 자아 실현이랄까 예를 문화 쪽에서도 과거에는 뭐 지금은 뭐 일반 카메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사진 교실 이런 건 뭐 너무 뻘뻘 마감이 될 정도로 잘 되는 교실인데 지금 사진 교실 하자고 하면 아마 사람 하나도 안 올 거예요. 다 핸드폰으로 찍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하면 약간 뭐 합창 그리고
목공, 어. 뭔가 자기 스스로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학 쪽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가 하고 뭐 지역에서도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돌봄이나 그다음에 건강 문제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표기 스트레칭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번 들면 막 반이 막 5개, 6개씩 만들어질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쓰신 글을 이제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재밌게 읽었어요. 공부도 좀 됐고. 근데 거기 이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이해한 의미로는 말씀하신 게 지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다. 공동체란. 그리고 공동체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저는 좀 그랬었나요? 네, 그래 써있었어요. 몇 년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공동체에서 네.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네.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이야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익숙하고 네. 자연스럽지만 제 20, 30대 네. 만약에 마을이라는 말은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예, 예. 90년대 때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지금의 마을 공동체라는 의미, 그래서 도시에서 예.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뭔지 알아야 우리가 또 실현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마을 공동체란 그 단어가 예, 사실 지금 일반 단어로 사용돼서 예,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걸 쓰고 있긴 한데 저희는 사실 마을이라는 표현보다 동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동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진말씀 유지가 뭐였죠?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시골 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의미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제 생각에 별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을에 시골에서의 마을 공동체가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한 동호회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이제 마을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지역적 공통분모가 있어야 될 테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게 보통 얘기할 때 뭐 걸어서 10분, 15분 내에 있는 생활적으로 밀접한 그리고 생활권이 같은 이 안에서 기존의 그 공동체성을 어쨌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려고 근데 이것이 뭐 글쎄요, 뭐 시골의 공동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나. 단지 하나의 뭐 기호나 한사의 취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라는 건 약간 생활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시중 알쪽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속된 말로 저희 아이들이 구로에서 비밀이 없다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걸어가면 그 다음날 이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이 엄마의 귀에 다 들어가는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모와 삼촌이 너무 많은 좀 그걸 뭐 말로 설명하기 사실 뭐 그다음에 뭐 정리는 그때 뭐 하긴 했었는데 뭐 교육을 해야 돼가지고 네. 아이들은 싫어하겠네요. 비밀이 좀 없어.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제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회 또 좋아도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한 분이 상해를 당하면 이제 이 설마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른 조카들도 그냥 오는 거죠. 자기 이모,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예. 자기랑 어렸을 때 같이 놀던 뭐 어디 여행도 같이 갔던
캠프도 같이 갔던 뭐 이런 관계지. 그냥 진짜 가족 같은 뭐 이렇게 친척 같은 약간 뭐 그런 이 여담인데 이제 한 친구가 어린애가 시골집에 가서 할머니 앞에서 우리 큰아빠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큰아빠는 여기 있는데 아, 이 가짜 큰아빠들한테 너무 엄청 서운해 하셨다고. 그 꼬맹이 입장에서는 훨씬 자주 보고 그죠. 훨씬 관계를 많이 맺고 때로는 뭐 그 집에서 놀러도 가고 부모가 어디 일 있었을 때는 뭐 그 집에서 육아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친구 사고방식에는 이 큰아빠가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네. 이 이모가 훨씬 자연스럽고 농담으로 왜 이모하고 삼촌하고 같이 사는지는 한국사회 촌수로는 말이 안 되는 관계인데 왜 고모하고 뭐 이런 건 없고 맨날 이모하고 삼촌이냐. 그러네요. 네, 방금 이렇게 이제 그냥 일화처럼 하나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추억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룹에 계셨던 거죠. 저는 딱 30년 됐어요. 더 일찍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와, 그럼 엄청 오래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난 사람도 많고 또 하신 일도 엄청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딱 생각나시는 우리 직민뉴스 독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이 구로구 마을 공동체 운동의 자랑 거리가 있으시면 하나 좀. 특별히 별로 없는데요. 네, 그러면 다 자랑인 것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자랑이라고 하면 뭐 촛불에 제일 많이 나가고 뭐 그런 게 저희들 속으로는 같이 뭐 애들 손잡고 우르르 나가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애초에 만들고 하고자 했던 바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자기들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집회 한 번 안 나가봤던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자기가 주권자이고 자기 권리를 찾고자 일에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꿈꿨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촛불에 많이 나가셨나봐요. 몇 년 전 촛불은 좀 이렇게 막 과거처럼 뭐 조직적으로 뭐 명단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냥 가보면 막 길가에서 수도 없이 만나고 막 이래.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이것도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마을 공동체는 존재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마치 박원순 시장 이후에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뭐 그 전부터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일반 저같이 아직 마을 공동체에 대해 모르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 이후에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주민자치 운동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운동 자체도 좀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과 관이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나서게 되는 것이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의 성장에 실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좀 어려운 조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네, 민과 관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 이제 박 시장이 처음 그 마을공동 정책을 막 펼치고 이럴 때 그좀 적극적으로 긍정성을 많이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류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초반인데 이제 10년 전에 이제 관악 주민연대 대표하고 같이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마을공동체 활동이 뭐 이름이야 이랬던 저랬던 갑자기 뭐 박원순이 뭐 자기 정책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거기에는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이제 정말 이제 진보운동을 확장해 나가는 데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단점은 있지만 사실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셋이 모이고 다섯이 모여서 주민 모임을 만들고 뭔가 사업을 진행해서 마을에 일정한 기여를 하면은 자기들이 뭐 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취미 활동 이런 게 아니고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매개가 되고 계기가 되고 또 일정한 재정적 지원도 있고 이래서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기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들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로 많이. 뭐 구름마을도 뭐 거의 수백 개 주민 모임 정도가 기존에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진보진정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아니면 관변단체 뭐 바르게 새마을 대충명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주민들이 나타났어요. 뭐 엄청난 목적 색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동전양면이긴 한데 이제 단점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정확한 지향성을 갖지 않으면 약간 자동 판매기처럼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는 거죠. 뭐. 실제 그런 모임도 좀 많이 있고 심지어는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오늘도 아직 아침에 뭐 조개사랑 막 해가지고 우체투지 해가지고 마을자치센터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던데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 중간지원 조직에 들어가면서 단점만 우선 얘기하면 장점 당연히 있는 건데 약간 행정화되고 공무원화돼 가고 이런 경향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돌아가는 사람은 다시 자생력을 가진 주민으로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 원래 이제 10년 전부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박 시장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특히 이제 약간은 돈을 들이붓는 막 이런. 근데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입안했던 활동가분들은 어쨌든 박 시장이 계속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빠르게 자리 잡아야 된다. 어쨌든 이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막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선의를 생각하면 그 내용들 받는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뿌리자 잡히다 하는데 그 다음 뜬가를 하고 뭐 협치를 하고 막 주민자치 만들고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공부할까? 이런 이제 걱정들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장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보면 어쨌든 긍정성이 더 많다고 바라보는 것이 그 핵심적 이유는 저는 새로운 주민들이 어쨌든 나타났다. 그중에 없어지는 주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끊겨도 자체로 모임을 진행하고 마을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새로운 주민들이 나타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과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공이 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지금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부터죠.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주민자치 운동이 이제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크게 이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구로구도 사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실제 지금 구로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도 이제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를 제가 수탁받고 있는데 네. 이제 12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둘째 날 제가 10명의 실업자를 만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심리적 부담이 사실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마을자치센터가 있냐 없냐 중간지원 조직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이런 흐름 그리고 사회 전체로 조금은 이제 이걸 안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정권 국힘 막 바뀌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원은 뭐 사실상 다 끊겨 나가는 거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위축도 좀 된다. 사실 그래서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수탁이 네. 종료되면 마을 자치센터 자체가 문을 닫는 건 아니신 거죠? 문 닫는 거죠. 아예 그 법인 자체가 법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 예, 예. 자치센터 자체가 문을 네.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구청에서 뭐 직접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싸우고는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이라도 해라, 직영센터라도. 예. 근데 이제 저희 청장이 이제 이 부담스러운 청장님이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비슷한 나이는 뭐 이런 정서적 교감이 뭐 늘어서서 어쨌든 서울시가 정리하는 마당에 뭐 구루가 전혀 씨알로 잘 안 먹혀들어가고 있어서 그제도 목요일 날이었구나. 뭐 어쨌든 구청 측하고 어쨌든 간담회는 하긴 했는데 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하여튼 10년의 사업을 했으면 네. 그것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하려면 뭔가 같이 민간이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잘 된 거면 살리고 부정한 게 있으면 바꾸고 정말 나쁜 거 없애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평가 한 번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마을자치센터만 없앤 게 아니라 구청의 마을공동체 팀이라는 직제도 없애버리고 사업들 다 종료시키는 거죠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현재 구로에 있는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계속 뭐 2,000 몇 명이 서명하고 뭐 전달하고 이랬는데도 뭐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마을공동체 활동만 남는 건가요? 이거 새로운 게 등장한 주민들 마을공동 활동 중에 자생력을 확보한 데들은 또 남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중간전지 뭐 마을자치센터도 민간 차원에서 유지 운영을 해볼까 사실 이런 고민은 있기는 한데 사실 뭐 다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체들이라는 게 재정 형편이 넉넉치는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상근 인력 확보하고 사무실 유지할지에 대해서 사실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같이 연동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구로구마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저도 알기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런 주민자치 조직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 분들이 이제 연대를 형성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구로구는 좀 어떻게 좀, 상황은 좀 어렵고 좀 위축도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뚫고 나갈 혹시 계획이 좀 잡히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계획이 잡힌 건 아니에요, 솔직히. 상황이 어떻게 생겨될지 모르겠으니까 네네. 잡힌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상황이 뭐 예전에는 뭐 중앙 권력이든 지방 권력이든 뭐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유지 안 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라면 무둔한 사람이 있고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였고. 사실 그래서 이제 구로는 그 당시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2012년 14년 정도까지는 약간 중간 지원 조직이 없이 약간 지원단 이 정도만 지원을 하다가 2014년부터 이제 자치구별로 이제 마을지원센터를 만들게 서울시 방침과 정책이 집행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원단일 때는 대충 지역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냥 지원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하나의 그 위탁체를 만드니까 위탁을 만들면 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자치구의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 네트워크라는 걸 법인화했어요.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근데 이제 법인이라는 건 하나 이제 법인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유지 운영, 멤버십 이런 게 일정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마을 넷이 협소화되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왜냐면 이게 문턱이 없이 넓은 풀로서 마을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구로는 그거에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마을을 법인화하면 안 된다. 여전히 구로의 마을공사 네트워크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확장하고 그간에 잘 대비해 왔던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한 여전히 이제 분위기상 그리고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의 이 주가 축소는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하시는 만큼 해봐야죠. 뭐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 네, 어쨌든 인적으로는 좀 축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네, 마지막으로도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회는 재작년부터 이제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국회에서도 네. 법안이 상정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논의되고 예, 있고 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주민자치의 현 주소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마을 공동체의 한 영역이다 보니 이제 어려운 조건에 좀 놓여 있는데 주민자치의 현 주소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의 법제화의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구로구는 이제 항상 뭐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하면 한 처음부터 하지 않고 눈치 보다 중간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16개 동 중에 네. 주민자치회가 4개 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구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걸 이제 없애겠다고 주민자치회를 네,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문제제기하고 뭐 신문에도 내고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3년 2019, 20, 20, 3년 반 정도를 이제 주민자치회를 4개 동이라도 유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 50명의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좋겠냐 유지하는 게 좋겠냐라고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네. 구청에서랑 다. 그런데 다 돌아가자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우리 주민자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충분히 무르익어서 무르익어서 진행을 아까 우리 박 시장이 되게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하향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에서 공기가 딱 선문명이 그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건데 유지할 거냐 말 거. 이러면 당연히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면 뭐 돌아가야겠네로 뭐 한 반대 50명의 반대표가 뭐 7표, 8표 정도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3년 반 동안 사업한 성과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마을자치센터 내부에 어쨌든 뭐 좀 부끄러움, 통렬한 반성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현재 이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추진했던 그것을 집행해왔던 우리들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는 근데 뭐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기존의 관변 중심으로 동장이 그냥 임명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원하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고 집행해갖고 여러 가지 사례 발표나 이럴 때서 뭐 너무너무 좋다 뭐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원 끊기는데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그것이 우리 아직 현실이다 되는 얘기 좀 많이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건가요? 저희들 내부의 현실적 판단은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막기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마을 공동체가
최대한 살려보자 뭐 이 정도 내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 정책이 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예. 부족한 내용이나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장치 정책이나 주민자치 사업이든 이것들이 어쨌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공과 가가 있을 텐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로 이제 비판적인 시각 가지신 분도 대단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긍정성은 잘 살리고 부정성 극복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그냥 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이제 좀 치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10년간의 일정한 진전은 있었다. 박시장 정책 이후로만 따져도 어쨌든 그 10년간의 공과 성과를 어쨌든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나중에 부족하게 있으면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빠지신